예, 예, 안녕하세요. 시를 한 편 읽어보려고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이 3월 14일 주일 밤입니다. 예배 다 마치고 또 조금 이런저런 일들 좀 처리하고 코로나19 사태라서 교인들하고 다른 모임은 길게 가지 못하고요. 인사하는 정도로 하고 집에 왔습니다. 날씨가 요즘 많이 좋네요. 전형적인 봄 날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해졌고요. 이럴 때는 이제 가을도 뭐 좋긴 하나 봄에 시 읽기가 좋죠. 근데 뭐 시 읽기라고 말은 붙였지만 수준이 제 수준이 떨어집니다. 저 혼자 이걸 읽는다는 생각으로 어, 이렇게 이렇게 시집을 들긴 했는데 카메라까지 켰으니 좀 민망하긴 합니다. 뭐 있는 그대로 같이 읽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최정례 시인입니다. 그분의 시집이 다른 게 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한 권을 샀습니다. 요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나오죠?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제목이 빛 그물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기 양력 그 표지, 요 날개, 안쪽 날개 보니까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양력이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진도 나왔어요. 이름이 옛날식입니다. 정례라고. 고려대 국문학과와 동대학원 졸업했고, 1990년에 현대 시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많이 냈네요. 붉은 밭도 냈네. 붉은 밭이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찾아보면. 영역 시선도 있고요. 영역 시선집 인스탄시스가 있고, 옮긴 책으로, 자기 시를 영어로 썼군요. 옮긴 책으로는 흰 당나귀들의 도시로 돌아가다가 있다. 백석문학상, 현대문학상, 미당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두 편만 읽어볼까 합니다. 이 책은 들어가고 차례를 한번 보죠. 저는 시집 차례가 재밌더라고요. 이 차례 자체가 시 같습니다. 차례가 그거 더 늘려야죠. 차례가 두 개, 세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과 이쪽만 일단 보세요. 글씨가 보이려나? 네. 공중제비, 각자 도생의 길, 빛그물. 이 빛그물이라고 하는 시가 제호로 잡혔어요. 입자들의 스타카토, 웁살라의 개, 첫눈이라고요.
이불장수, 내일은 결혼식, 남의 소 빌려 쓰기, 긴 손잡이 달린, 앵무새는 조르다, 토끼도 없는데, 애완용 인간, 매미, 소라 아니고 달팽이, 3단 어법으로, 개미와 한강다리, 4분의 3쯤의 능선에서, 그 제목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이죠. 여기에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일상에 있는 어떤 깊이,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보여도 그를 언어로 형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없는 쪽에 속해요. 다른 신학적으로는 신학적인 글을 쓸 수 있는데 그 경험을 시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구멍 들여다보기, 다른 사람들의 것, 아주 일상적인 제목들이에요. 참 흐리게 보이네요. 나의 아름답고 푸른 다분유 같은 월면 보행, 젖은 바퀴 소리, 모래와 뼈가루, 모래와 뼈가루, 국, 기다란 그것, 겨자 소스의 색깔, 과마라는 말처럼 창에 널린 이불,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죠. 방 안의 코끼리, 이분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시를 읽으니 좀 많이 와 닿더라고요. 젊은 분들의 시는 왜 그런지 공감이 잘 안 됩니다. 그분들의 그 정신 세계를 제가 잘 따라가질 못해요. 속도가 느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방 안의 코끼리, 어디가 세상의 끝인지, 오늘은 오락가락 시작법, 물리시간 밖에서 입김, 자리, 여름을 지나는 13가지 새소리, 쓰나미. 들어가고, 두 번째, 여기 아니고, 그걸 잘 잡아야 되는데, 차례입니다. 네. 차례, 모든 시집, 왜 차례가 시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오늘은 앞서 우리가, 제가, 다른 분의 시집내가 바로 옆에 두는데 또 손에 안 잡히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네. 오래된 것들을 생각할 때는 요거, 여기 보이지 않네. 음, 자, 이 고용을, 요거, 차례에도 제가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해서 안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것도 차례를 보겠어요. 접시란 무엇입니까? 냄비는 왜 그 위에? 발자국은 리듬, 리듬은 혼, 안개와 개. 안개의 표현, 줄거리를 말해봐. 우박, 물고기의 얼굴, 물고기 얼굴, 반짝반짝 작은 별, 홈런은 사라진다. 올드타운, 뒷모습의 시, 원격 조정, 고슴도치 얘기, 시 읽어주기, 참깨순, 1mg의 진통제, 해설, 신영철 시인, 평론가인가? 시인이죠? 해설했고, 시인의 말이 있네요. 자, 요거 두 개 다 이제 들어갑니다. 시인의 말을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 책이 있고,
빗금을 구멍 들여다보기, 이거는 다 시고, 그건 제가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올라가지 않았네요. 그렇죠. 시인의 말, 요게 재미있어요. 이거를 한번 기다려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는지. 그게 왜 안 올렸을까요? 앞에 제가 준비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있는지 찾아보겠어요. 하고 없네. 없네요. 이상하다. 됐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인의 이렇게 말, 시인의 말. 존재의 배면에서 수줍게 숨어있는 시가 좋다. 발갛게 수치되어 타고 있지만 꼿꼿이 서서 무너지지 않는 시가 좋다. 문 없는 문 안에 있는 시를 쓰고 싶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 어디로 나갈 수 있을까? 근원을 질문하는 시, 근원. 마음과 육신이 만나는 교량 위에서 김수영의 시에서처럼 늙음과 젊음이 만나고 미움과 사랑으로 포용하는 시를 쓰고 싶었다. 나라를 팔아먹고 그 팔아먹은 나라를 위해 다시 목숨을 바쳤던 이들, 그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두 얼굴이었음을 확인하고자 했다. 우리의 근원을 물으며 돌아가고자 했다. 더운 골짜기와 얼음 골짜기의 물이 만나 하나의 강물이 되어 흐를 때 어느 물 한 방울로 그 원천을 증명할 수 있을까? 모순과 아이러니의 두 얼굴, 이 두 얼굴이 우리 근원 속에 도도히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거의 신학적인 마인드예요. 근원으로 그걸 찾고 있잖아요. 개천은 용의 홈타운이라는 그 시집, 그거를 발표 이후, 그 시집 이후 발표한 시들 중에 산문시 몇 편을 덜어내면서 생각해 보았다. 산문으로 된 이야기 속에 시적인 것을 어떻게 밀어넣을 수 있을까의 실험. 산문과 시. 시적인 것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 경계가 어떨 건지 느낌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붙들지를 못합니다. 시를 쓴다는 건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기운을 잡는 건데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붙드는 거거든요. 아직 끝낼 수 없었다. 물론 시적인 것이란 무엇일까의 더 근원적인 것을 향해 질문해서 시작한 것이었다. 시적인 것은 신적인 것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시인들의 태도와 신학자 혹은 구도자의 태도가 비슷합니다. 열심히 써냈지만 장치가 느슨할 때는 너무 싱거운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시들을 덜어내었다. 이야기의 한 귀퉁이를 누르면 저쪽 세계에서 반짝이며 대답해 줄 것 같은 이야기시, 공간과 시간의 혼돈 속에서 시적인 물음들을 물으며 자기 갈 길을 가는 시들, 이곳을 말하면서 동시에 저곳을 말하는 알레고리의 시들을 이 시집에 포함하기로 했다. 괴로운 일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괴로워했다. 병이 되었다. 병원 무균실에서 교정을 본다. 좀 많이 아프셨군요.
이제 곧 치료를 마치며 쓰러져 헝클어진 묵정밭 한 권의 시집으로 일으켜 세워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주치의 원종호 선생님과 혈액종양내과 면 심각한 병이었나 보네요.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리고 번역 시집 흰 당나귀들의 도시로 돌아가다에 이어 이 시집의 편집을 맡아준 이선엽 씨에게 거듭 감사드린다. 2020년 10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시집에 제호로 나온 빛금을 읽겠습니다. 책은 들어가고 빛금을이에요. 일단 전체를 한번 볼까요? 좀 줄여서. 그래서 이렇게 되십니다. 빛금을 1번, 2번 이렇게 돼 있네요. 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연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근데 번호까지 먹였어요. 왜 그냥 해도 될 텐데 번호를 먹였을까? 시인의 의도가 있겠죠. 1번, 2번 나눴어요. 그 시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할 때, 경험한 그 세계와 언어의 흐름들, 그러면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번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한다면 2번, 1번 하지 말고 뭐 굳이 2번도 길지도 않아요. 이걸 하나의 연으로 밑에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눈 거 보면 어떤 그 시상의 흐름에 어떤 약간의 틈이 1번과 2번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뭐 제가 모릅니다. 읽으려면 좀 펼쳐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빛그물. 빛그물이 뭐예요? 단어 자체가 일단 빛과 빛그물. 이게 어떤 원래 우리 말로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 이 사람이 만든 조어인지 제가 인터넷 사진에서 빛고를 쳐보겠어요. 빛고울은 광주를 가리키네요. 전라도 광주. 뭐 그렇게 하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빛고울 광주. 미안합니다. 내가 왜 이래? 정신없네. 빛고울이 아니라 빛그물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주일날 너무 설교하느라고 지인을 뽑아서 그런지 설교하고 또 설교 설교 복귀까지 했으니 그럴만도 하긴 한데 빛그물 미안합니다. 빛그물을 쳐야 돼요. 단어가 안 나와. 빛그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따로 없군요. 빛과 그물이 이 최정래 시인에 의해서 조어가 된 합성돼서 조어가 된 겁니다. 빛과 그물, 빛그물. 그물은 고기 잡을 때 쓰는 그런 거, 혹은 다른 그물이라고 하는 게 고기 잡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날줄, 시줄 엮어서
사용하는 그 어떤 물품을 가리켜줘. 그물. 자, 빛그물. 빛이 그물처럼 내려온다. 빛이 그물과 같다. 빛을 그물로 느낀다. 그럴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쭉 읽겠습니다. 1. 두 마리 수사슴이 싸우다 한 마리가 죽는 장면을 보았다. 승리한 사슴은 자기 뿔에 엉켜 매달린 죽은 사슴의 뿔에서 벗어나려고 머리를 휘두르고 있었다. 사자 한 마리가 멀찍이 그 몸부림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장면이 무슨 비유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잠들었는데, 잠에 수면으로 흘러가다 떠오르다 다시 흘러가면서 강을 건너는 한 무리의 사슴들을 보았다. 물에 잠겨 떠가는 관목처럼 사슴의 뿔이 왕의 관처럼 떠내려가는데, 천변에 핀 벚나무가 꽃잎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바람도 없이 꽃잎의 무게가 제 무게에 지면서 꽃잎, 그것도 힘이라고 멋대로 맴돌며 곡선을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는 반짝임에 묻혀 흘러가고, 그늘과 빛이 나뭇가지와 사슴의 관이 흔들리면서 빛과 그림자가 물 위에 빛 그물을 짜면서 흐르고 있었다. 이 바탕이 무늬를 이기면 야하고, 무늬가 바탕을 이기면 간사하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논어에서 읽은 질승문즉야, 문승질즉사 하니 문질 빈빈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무늬와 바탕이 서로 빈빈해야 아름답다고 들었다. 그 빈빈이 좋아서 이 빈빈에 빛 그물로 누워 떠내려가고 싶었다. 자, 이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에게 느껴지는 몇 대목을 설명해 볼까요? 두 마리 수사슴이 싸우다. 요거는 TV를 봤든지 유튜브나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야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수사슴이 싸우는 건 암사슴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긴 사슴이 뿔이 이제 엉켜버려갖고, 이긴 사슴과 진 사슴이 뿔이 서로 엉켜버렸어요. 진 사슴은 죽지는 않았겠죠. 힘이 없어서 이제 축 늘어지는데, 이긴 사슴이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뿔이 서로 엉켜서 안 되고 있어요. 사자 한 마리가 멀찍 그 몸부림을 보고 있었다. 기회를 엿보는 거죠. 이게 이 사슴들은 자기들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암사슴을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뿔이 서로 얽혀서 허둥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와 같은 거죠. 예, 뿔이 엉켜서 서로 거기 매달려 있는 이 싸운 두 사슴,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설명이 나오네요. 그 장면이 무슨 비유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저
제가 설명한 거 비슷한 거 아닐까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살이, 세상살이 뿔을 서로 얽혀놓고 곧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의 수면으로 흘러가다가 계속 그 상황 속에 이 시인이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을 건너는 한 무리 사슴을 보았다. 물에 잠겨 떠가는 관목처럼 한 사슴의 뿔이 왕의 관처럼 떠내려가는. 천변에 핀 벚나무가 꽃잎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사슴들은 그렇게 또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물을 건너가죠. 위험하죠. 그 물 건너는 게. 근데 벚나무가 꽃을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그 사슴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죠. 전혀 다른 무게로 삽니다. 벚나무 꽃잎들은요. 저 암놈을 차지하려고 뿔이 서로 엉켜서 풀어내지 못할 정도까지 싸우는 그들과는 무게가 좀 다르죠. 바람도 없이 꽃잎의 무게가 제 무게에 지면서 그것도 무게는 무게입니다. 꽃잎. 그것도 힘이라고 제멋대로 맴돌며 곡선을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는 반짝임에 묻혀올라가고 아주 거칠게 싸우는 사슴들이나 거의 무게가 없을 것 같은 꽃잎이나 다 제 무게에 눌려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늘과 빛이 나뭇가지와 사슴의 관이 흔들리면서 빛과 그림자가 물 위에 빗구름을 짜면서 흐르고 있었다. 수사슴들이 싸우는 장면은 TV나 유튜브로 봤을 거고 그 사슴들이 개울을 건너는 거 그거는 이제 꿈에서 봤죠. 꿈속에서 본 거죠. 그렇죠? 수면 속에서 봤어요. 근데 그 꿈속에서 본 그 강물에 꽃잎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뭇가지 사이에 빛이 사이에 오면서 그 물 위에 가로세로 그늘이 지죠. 사슴의 관들도 그런 가로세로 이렇게 엉켜 있는 그림자를 만들어내고요. 그게 이제 빛그물이에요. 빛과 그림자, 빛그물. 거의 같이 어울리는 표현이네요. 빛과 그림자는 빛과 그림자. 근데 빛그물이 더 표현이 좀 문학적입니다. 빛그물을 짜면서 흐르고 있었다. 거기 이제 한 장면 지나가고, 그래서 2번을 붙였군요. 이게 완전히 거의 이제 서로 다른 시와 같은 상황인 거죠. 일단 그건 단락이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논어에 나온 어떤 그 글입니다. 바탕과 무늬, 바탕 근본, 내용이죠, 내용. 내용과 무늬 형식이에요. 삶에도 내용이고 형식이 있죠. 다 좋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죠. 바탕이 무늬를 이기면, 야하고, 야하다는 거는 거칠다는 거죠. 바탕이 무늬를 이기면, 세련되지 못하니까, 형식이.
하고 무늬가 또 무늬 형식이 너무 화려해서 바탕을 이기면 간사하다 하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 논어에서 읽은 뭐 어, 질이 승하다, 질승, 형식을, 문장을 그 삶의 내용이 문장보다 더 너무 세면 그렇게 되면 즉 야 그러면 좀 거칠고 글 쓰는 그 형식 그런 것들이 승하면 너무 그게 승하고 내용이 없으면 그러면 질즉사 사는 역사라고 하는 사자인데 역사할 때는 사자요. 근데 사하다는 게 뭐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야하다 이럴 때는 뭐 이게 야생할 때 그래 야자니까 대충 의미가 있는데 사하면 간사하다는 뜻이 되나요? 한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 그렇게 되니까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빛, 그물이라고 하는 시상을 통해서 어떤 삶의 문제들을 논어에서 끌어들였어요. 문장과 질, 형식과 내용, 형식과 내용이 빈빈. 제가 미리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한자를. 빛날 빈이라고 그러네요. 문장과 질이, 문장과 삶의 내용이, 그러니까 어, 형식과 내용이 다 각각 빛나야지 한쪽이 너무 과하거나 한쪽이 너무 약하면 그건 아니다. 이제 문질 빈빈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무늬와 바탕이 서로 빈빈해야 아름답다고 들었다. 그 빈빈이 좋아서 둘 다 내용과 형식이 다 빛나는 게 좋아서 그 빈빈의 빗그물로 누워 떠내려가고 싶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조망하고 있는 겁니다. 빗그물. 물론 빈빈의 빗그물 로가 아니라 애 아닌가? 그 빈빈의 빗그물에 누워 떠내려가고 싶었다. 그렇게 느끼는데 시인은 애와 로를 이렇게 차이가 몰라서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빗그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빗그물 위에 눕는 게 아니라 빗그물 그 나뭇가지 사이 그 사슴들이 싸우는 그 사슴들이 그 개울을 건너면서 그 그물 사이로 만들어내는 마치 그게 빗그물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자기 인생이 그런 빗그물처럼 돼서 그 안에서 살아가겠다, 살아가고 싶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하기는 여기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구명 들여다보기 다음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참 시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해서요. 제가 이 시집의 그 뒷부분에 보면 뭐 발문 비슷하게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긴 그걸 한번 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곡에 나오네. 해설. 신영철 선생이 빈빈의 빗그물이 되어 얽힘의 시약 이런 제목으로 해설했습니다. 요거 괜찮은 대목이 있으면 다음에 최정래 시인의 다른 시를 읽을 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